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 진행의 정예린입니다. 네, 오늘도 저와 함께 또 윤정도 대표님과 함께 재미있는 주식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장,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부담감을 안고 시장을 시작했는데요. 그래도 대다수의 종목이 낙폭을 축소했습니다. 코스피는 코스닥과 함께 약 보합권으로 올라왔고요. 아무래도 2차전지 관련주들이 많은 이 코스닥에서는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낙폭을 많이 줄여나간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들이 조금 매도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아쉬운 모습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래도 우리 장 잘 버텼다라는 생각이 든 하루였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9포인트 내려앉긴 했지만요. 2645선에 안착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2% 하락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면 한국이 0.35% 내려간 건 나름 선방했다고 볼 수 있으실 텐데요. 코리아 화이팅이라고 표현해주고 싶고요. 코스닥 지수는 오전장에서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지만요. 오전 11시쯤부터 우상향하는 그림 그려나갔습니다. 오늘은 양지수 외국인과 기관이 팔자 스탠스 보였고요. 개인이 사자세 보여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 증권 시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빨간불 켠 종목 LG 에너지 솔루션에 다들 집중하다가 삼성 SDI가 나도 저평가라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삼성 SDI도 6.7% 오른 모습 보이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안에서는 반도체주가 오전장에는 많이 밀렸었죠. 또 반대로 오전장에 굉장히 강했었던 HMM 같은 이런 해운주들 윗거울이 달리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쪽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주와 그리고 바이오 쪽이 조금 강했던 하루였네요. 에코프로 비엔과 에코프로도 상승했고요. 또 HLB 삼천당 제약도 상승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방황하는 장 속에서도 이 불기둥 AI가 포착한 종목들은 빨간불 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인지 저희가 찾아봐야겠죠. 그 전에 이 불기둥 AI가 포착해낸 종목들 중에서 누적 상승률 탑10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살펴봐야 하는 종목은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최고가 67만 4천 원을 기록했죠. 오늘만 2.12% 당일 고점을 찍어냈고요. 두 달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저희가 1월 2일에 진입을 했으니까요. 두 달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96.5%의 누적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에코프로버티 2월 17일 딱 지난주 월요일에 진입을 했네요. 76,500원에 진입을 해서 일주일 만에 34.38%의 누적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불기둥 AI가 선택한 종목, 이 종목군들을 챙겨 가셨더라면 오늘도 완만한 하루로 장을 마무리 지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불기둥 AI, 나도 좀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저희가 이 불기둥 AI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생방송 중으로 또 선착순 30분께만 나눠드린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휴대폰 먼저 꺼내주시겠어요? 휴대폰 꺼내주신 다음에 휴대폰의 기본 카메라 열어주세요. 그 기본 카메라를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앞에다가 가져다 대시면요. 영어로 된 링크 나오게 됩니다. 그 링크 한 번만 눌러주시면요. 무료로 받아볼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저는 QR코드가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좌측 상단에 보이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똑같이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QR코드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이 무료로 가져갈 수 있는 검색기 가져갈 수 있으실 텐데요. 참고로 오늘 검색기만 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 교육 교재와 더불어서 영상 교재까지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교재는 윤정도 대표님께서 직접 집필하신 교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린이 여러분들 또는 주식의 기초를 제대로 쌓고 싶으신 여러분들은 꼭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검색기와 교재까지 다 챙겼다면 지금 남아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윤정도 대표님의 교육 바로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 대표님께서 또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대표님 모셔보기 전에 이 불기둥 AI가 포착해낸 종목들 중에서 상승한 종목들도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 검색기 어떻게 하면 무료로 가져갈 수 있을지 자세히 화면으로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어수선합니다. 미국 쪽에서부터 지표에 대한 불확실성 부분들. 지표가 불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표가 불안하면 경기가 안 좋아지죠. 경기는 안 좋아지는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재차 불거진 겁니다. 결론적으로 금리를 급격히 내려야 할 상황이 되면 시장은 엄청난 폭락으로 연출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금리 인하해야 돼요. 금리 인하 해주세요. 그 얘기하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강조를 드려요. 지난해 8월과 9월 달에 B컷 금리를 50bp를 내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경기가 둔화된 거야? 혹은 침체된 거야? 그런 흐름과 함께 급격한 조정을 받았잖아요. 다행히 지표가 긍정적이어서 반등 이후에 신고가 행진을 지속하는 겁니다. 지금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어설프게 금리 내려달라. 큰일 납니다. 동결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는 오히려 금리 인상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더욱 긍정적일 수 있다. 그 내용이 어려우면요. 진짜 시장이 어려워지면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증시 오늘 약세를 띠긴 했지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갱신해 줬어요. 지금 여기에 빠져 있는 게 뭡니까? 조선주들 하나오션이라든가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이 고점 대비해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빼냈죠. 일단 빼냈단 말이에요. 차익 실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 드렸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다시 재편입으로 설정하고 있죠. 누구요? 하나오션, 삼성중공업을. 거기에 두산에너빌리티도 고점 대비해서 한 10% 수준 눌려 있어요. 고점 대비 10%.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고점 대비해서 42만 9천 원 대비해서 어때요? 조금 눌려져 있죠. 조금 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방산, 조선, 로봇, 그리고 원자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3월에 공매도가 재개되면은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 있다. 그런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가 지금 시장을 휘둘러 대고 있어요. 그러면서 2차 전지는 바닥을 찍었으니까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오늘 2차 전지의 흐름들이 나왔습니다만 뒷부분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시장의 주도력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금양이 아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아닌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등이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여기 올라와 있어야 돼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9조짜리 종목에서의 슈팅 10%대 강력한 흐름, 그 흐름이 지속되고 시장의 견인, 시장에서의 강력한 테마가 형성되려면 거래대금이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최상위로 10위 안에 5위 안에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공매도에 공격을 받는다? 이들이? 그래서 조정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은 2차 전지는 수급도 안 들어와 있는데 메이저들 수급도 없죠. 일부 있다면 공매도 대처 상한 부분인데 실적도 지금 어려운데 2차 전지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냥 막 하한가 갈까요? 에이 진짜. 오늘 조선주들 어찌됐든 삼성중공업의 강력한 시세 분출과 함께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도 개장주에 강세를 띄었었다는 거. 그리고 주가의 눌림폭이 HD 현대중공업이 20%에 달했다는 거. 이제는 급등 이후에 고점 대비해서 20% 수준의 조정이라면은 최소 기술적 반발력을 놓고 볼 수 있는 범위예요. 최악의 경우가 한 30% 수준까지 눌릴 수도 있지만 그런 흐름이 나올까요?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윤정도는 단 한 번도
저평가다라고 논한 적이 없습니다. 저평가가 아니에요.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10위까지 올라와 있어요. 10위까지 올라오는 과정에는 메이저들, 외국계 기관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 만큼의 명분,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호재, 뭐 악재로도 작용이 될 때가 있었죠. 그 호재들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평가는 아니지만 그 명분을 바탕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움직인다. 그 수급을 확인하고 들여다보는 게 뭐다? 그게 기술적 분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본적 분석에 있어서는 엄청난 실적을 내준 거는 맞는데 성장이 나오는 것도 맞는데 시가총액 10위 안에까지 들어온 것도 맞는데 실적만을 놓고 볼 때는 저평가가 아니다. 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끝내줘요. 이건 기술적 분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 분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이다. 명분을 바탕으로 수급이 유입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 비율은 9대1 정도의 의미. 여러분들은 맨날 질문하는 게 그거잖아요. 와, 이거 호재예요? 와, 이거 악재예요? 아, 공매도 재개되면 악재예요? 호재예요? 그건 심리적인 면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전체 기술적 분석의 1%, 10%도 안 돼, 윤 정도 볼 때는. 시장에서는 7대3 정도 얘기합니다. 7대3. 근데 아니야. 9대1도 안 돼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수급이. 이 수급이라는 건 두 가지로 나뉩니다. 1과 2. 어떤 거? 외국계 기관 투자자든 국내 기관 투자자든 그것이 쌍끌이든 외끌이든 순매수 기준이 잡히는 거. 두 번째 기준은요. 순매수가 아니더라도 조선 같은 경우는 유통 물량이 작죠. 손바뀜의 흐름에서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의 슈팅이에요.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어떤 기준이 되나요? 정확히 실적 발표가 나온 2월 11일부터 해서는 거래까지 상상을 초월하게. 그 전에는요. 누적 수급, 순매수의 기준. 그 다음에는요. 거래 대금까지 수반된 슈팅. 하루에 1조가 넘는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강력한 시세 분출. 공매도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공격한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오늘입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 온라인상에서 20시에 방송 끝나자마자 20시에 온라인상에서 추가적인 교육을 해드릴 거. 어떤 거? 공매도가 과연 방산과 조선과 전력 AI 기반의 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를 얘기해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주들을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조정받을 수 있느냐. 절대 공매도 때문에 조정받을 일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지금까지의 체크 포인트는 정부 정책금융의 지원에 의한 지상 방산에 대한 성장과 그 수혜 부분들. 그리고 하나그룹의 지배구조 재편 작업을 통한 기업의 투명성 확보에 대해서 이 부분이 시장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누가 외국계 기관 투자자에게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 그 밖에 이슈 범위는 트럼프 대통령과 하나그룹과의 관계. 사실은 이슈 범위인 거지 호재가 아니에요. 1기 정부 때 뭐 하나그룹주 하나솔루션이 폭등했나요? 그렇지 않았죠. 거기에 미국 방산 관련된 내용이 호재냐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정확히 따지면요. 11월 중순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일시적인 슈팅 그리고 11월 중순 이후에 급격한 조정 거기에 계엄 사태까지 형성되면서 마이너스 36%까지 내려졌어요. 마이너스 36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조선주 뭐 HD 현대중공업이 21% 밀리고 숨을 못 쉴 정도가 되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나오션 지금 10% 밀렸는데 공포감에 앞서서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36%까지 조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명분인 거고 이 부분은 실질적인 내용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까지 다 노출돼 있던 내용이잖아요. 이제 결론은 새로운 내용이
형성되어 주어야 되고 이미 형성됐다라는 겁니다. 어떤 거? 2월 11일에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뒷부분에 또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외국인들만 지금 1320만 주예요. 누적적으로 장내 매수. 이게 얼마? 장내 매수를 통해서 30% 수준의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공매도 다시 한번 짧게 공부해 봅니다. 공매도의 기준은요. 전체 시장에서 거래대금 비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5에서 8%인데 거래대금, 매도를 전부 합쳐서 거래대금 5에서 8%인데 누적적으로 대표적으로 2차 전지의 에코프로가 공매도 때문에 무너졌다? 공매도 최상에 달했을 때 6%였어요. 6%대. 7%가 채 안 된 6%대. 아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30% 장내 매수를 했다니까요. 가장 최근 들어서의 매수도 5%대 장내 매수를 했어요. 근데 그 그가 6% 그것도 하루에 나와요? 아니, 공매도가 막 하루에 때려? 공매도 개념을 좀 생각해 봅시다. 공매도를 누가 하는 거예요? 비중이 기관 투자자보다 외국계 기관 투자자의 비중이 높아요. 헤지 물량들. 헤지펀드에서 들어오는 거 말고 헤지 물량에 대한 공매도도 상당 부분입니다. 이익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손실이 나게 될 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금도 굉장히 크게 잡힌단 말이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때릴 수 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또 1% 가까운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떠나서 수급의 차익 실현 욕구가 터져 나오면 불편하죠. 두산 에너빌리티도 최근에 수급이 좀 꼬여졌습니다만 두산 에너빌리티 작년 1월 이후에 지금까지 장내 매수를 통해서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쌍끌이로 얼마 들어와요? 11% 이상 들어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6%대 수준의 공매도 가장 말이 많았던 게 에코프로. 그 에코프로의 그 흐름 때문에 그 배터리 아저씨 그 나쁜 사람 그런 사람이 헛소리하고 엉뚱한 소리해서 공매도 금지되는데 1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6%대뿐이 안 됐다. 결론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이런 이슈 범위 내용의 모멘텀을 바탕으로 실적 범위가 극대형주의 경우는 실적 전망치가 컨센서스가요. 이 컨센서스가 모든 증권사 보고서 또 증권사 이외의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 이런 부분을 수십 군데 이상을 합쳐서 평균치를 낸 거고 실적 발표 당일까지도 전망치가 계속 나오는데 대형사의 경우의 실적이 전망치가 들쑥날쑥한다 또는 전망 범위를 넘어선다 10% 이상 삼성전자에 대한 하이닉스에 대한 현대차에 대한 또 시가총액 10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10% 이상 벗어난다? 그거는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그 분석하는 분들이 분석할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 대형사의 실적 전망치가 발표되는 실적 대비해서 10% 이상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는 어쩌다 한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평상시에는 대형주의 경우 10% 이상의 예측 전망치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기준에 못 미치면 어닝 쇼크, 더 훌륭하게 나오면 어닝 서프라이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때 어닝 서프라이즈래 이 종목 좋대 막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의 기준이 뭐냐는 거야. 실적 전망치 대비 얼마나 잘 나와야 되냐 이거야. 그럼 뭐 그냥 아무렇게나 막 던져 20% 뭐 30% 소형 잡주는요. 적자에서 뭐 흑자 겨우 요만큼 되는 거 또 흑자 요만큼 뭐 시가총액 10조짜리가 흑자가 100만 원뿐이 안 나왔는데 그게 갑자기 1억이 나왔다고 그게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입니까? 아니라니까. 전망치 대비해서의 예상 범위를 넘어섰을 때를 기준 잡습니다. 극대형주는 10%. 그 밑으로는 20%, 30% 기준을 잡으면 되죠. 이 자체를 정형해 놓은 게 없어요.
결론은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시가총액 11위 등극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월 10일 날 실적 발표 나오고 시간에서 상한가를 가요. 2월 11일 날 갭상승 9%, 10% 수준의 갭상승에 거래대금이 1조가 터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부터의 지속적인 폭등인데 박스경제TV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에서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사도 됩니까? 오케이, 편입 기준이 잡힙니다. 내일 거래만 수반되면 그리고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나왔길래요? 5,300억 예상했는데 8,900억이 나옵니다. 67%의 증가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번 분기, 이번 연말 전부 4분기 기준인데 4분기 기준의 모든 기업들을 한번 대형주 기준에 따져보세요. 대형주는 보고서가 많이 나오니까 그 평균치를 67% 이상 증가해서 나온 업체가 또다시 있을지 저는 없으리라 봅니다. 그게 엄청난 호재였다는 거예요. 명분이 됐다는 거죠. 굉장한 명분. 그러면서 거래대금을 1조를 터뜨리면서 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시가총액 10위까지 올라왔고 하나그룹의 시가총액, 하나그룹주들 전체 합친 시가총액이 6위까지 올라온 거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0위. 여기는 자기 사업만의 기준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지주사로서의 성격도 있는 거죠. 정확하게 10일 날 시가총액 10위까지 지금 올라와 있죠. 45만 원입니다. 오늘 67만 4천 원입니다. 얼마예요? 21만 원 올라왔어. 22만 원. 정확히 22만 원. 그러면 여기서부터 22만 원이면 얼마 올라온 거예요? 50% 가까이. 시가총액 10위까지 올라온 종목에 50%에 달하는 올 1월 달도 필요 없어. 2월 10일부터 정확하게 11일 날 10% 갭상승 나왔을 때 이 45만 4천 원, 45만 2천 원에 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었냐 이거야. 지금도 채널 돌리면 뭐라 그래요. 이거 지금 사도 되나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공매도가 재개되면 거품인데 두들겨 맞을 거예요. 확 그냥 막 그냥 두들겨 맞기는. 장내 매수 30%의 매집이 그게 우스운 일입니까? 최근 들어서의 수급도 우스워요. 그러니까 검색기에서는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 1년 사이에 40만 원. 그리고 트럼프 효과가 역으로 악재로 작용되면서 36% 폭락하고 27만 원까지 내려와. 27만 원. 트럼프 효과가 역으로 악재로 작용되고 27만 원까지 내려온다고. 27만 원까지 내려왔을 때 되돌리는 흐름에 거래가 수반되고 그냥 지속적인 강세 흐름이 나온 거죠. 28만 원에 신호 나와요. 28만 원, 32만 원, 35만 원. 나 이거 막 사고 싶어요. 34만 3천 원에 1월 2일 날 검색해 뜬다고. 여기서부터 96% 올라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96%. 2월 10일 날 실적 발표, 장 끝나고 실적 발표한 이후에 2월 11일부터 50% 어설픈 종목에 상한가 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시가총액 10위짜리에서 얼마? 34만 3천 원에 진입이라고 빨간색 화살표에 한글로 진입, 띵동 진입입니다. 음성 소리까지 진입, 종목 달랑 3개 있는데 진입. 이날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한가 가서 21만 원, 21만 원. 지금 얼마 더블 났어, 더블. 둘 다 더블이 난 거야, 둘 다. LIG 넥스원 그 덕분에 같이 슈팅. 종목이나 많이 나와, 3종목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진입 이후에 9% 추가 수익. 이게 언제 2월 11일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2월 11일 날 갭상승 10% 살 수 있냐고. 못 사잖아. 채널 돌렸을 때 사라는 사람 단 한 명이라도 나와요? 윤정도는 살 수 있다라고 그러죠. 양봉이면. 왜요? 실적이 상상을 초월한 거라니까. 그냥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그러니까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때려 들어오면서 주가를 들어 올리고 그날 21% 수준까지. 엄청난 거 아니에요? 엄청난 거. 그 기회가 나오는데 왜 얘를 편입을 못하고 공매도 운운하고 무슨 공매도를 지금 운운하나. 34만 4천 원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윤정두가
윤정도의 핸드폰을 캡처해서 여러분들께 뿌려드릴 때 그때 돼서 보실 거예요? 아니면 불기둥 종목 검색기입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에 주식 매매하는 그 프로그램 다운받듯이 그냥 다운받아서 검색기야 종목 한번 줘봐라. 옆에 돌리니까 공매도 운운하고 있는데 오늘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가 뜨더라. 이야 이렇게 한번 툭 튀어나오는 거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21만 원에 포착돼서 그냥 더블 나는 거. 작년에 14만 원에 포착된 거죠 사실 레인보우. 그 다음에는요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당연히 LIG 넥스원이나 현대 로템 같이 뜨겠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40만 원. 지금 얼마? 67만 4천 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47만 3천 원. 지금 67만 4천 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야 이게 더 갈까요? 67만 4천 원. 이게 지금 여러분들 핸드폰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윤정두가 수십 가지 패턴을 정리를 해서 증권사에 딱 줬더니 증권사에서 본사에서 금융공학 박사분들이 그대로 수식 윤정두 거 넣어서 62만 8천 원입니다. 이거 얼마? 67만 4천 원 같다고. 65만 3천 원입니다. 언제? 20일 날 목요일 날 또 떠요. 65만 3천 원입니다. 오늘 얼마? 67만 4천 원. 사상 최대치 신고가. 남들이 이거 끝났습니다. 난리를 칠 때 아닙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시가총액 10위까지 등극했습니다. 외국계에서 30% 가까이 매집이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 내에도 수급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여전히 8입니다. 오늘 뭐 2% 움직이고 강보합으로 끝났는데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거는 지금 공매도 1순위라며. 응? 지금 1월 이후에 2월에도 2월 정확히 11일, 12일 계속 매수죠. 내일장 공략주에. 이런 교육 다 해드리고 이런 교육 다 해드리고 결론적으로 이런 교육 내에서 똑같이 2월 달 공략주입니다. 언제 올려드렸어요? 목요일 날 올려드린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별표까지 해놨죠. 어떻게 됐어? 결론은 사상 최대치 신고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3천만 주. 이게 잘못됐어. 윤정두가 혼나야 돼. 몇 주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기준에서는 150만 주 실리면 걱정 하나도 없는 거야. 150만 주 실리면 거래대금 1조를 넘깁니다. 1조를 넘기면 사상 최대치 신고가 나와도 신뢰도가 생기는 거야. 거래 없이 올라가면 안 돼. 무슨 공매도가 얘네를 잡아내나. 공매도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아니라니까. 시장의 거래대금 평균 5에서 8%뿐이 안 돼요. 시장 거래대금에. 그리고 공매도 잔고 비율은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대주주 지분과 외국계 기관 투자자의 지분이 80%가 넘는 그런 종목에 공매도가 찔끔 나와봐야 아니 지분 갖고 있는 쪽에서 이거 뭐하는 애들이 확 그냥 막 그냥. 근데 그 공매도는 해치성의 물량이란 말이에요. 누적 수익 범위들 보세요. 누적 수급 범위들. 2008년도 도서에서 지속적으로 수급 들여다 보십시오. 매집이 단행됐으면 매집 평균 단가 대비 들어올리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의 기준이 24년 10월 이후에만 놓고 보시더라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230만 주의 쌍끌이가 들어오는데 230만 주면은요. 주식수 몇 주예요? 4,558만 주잖아. 4, 5, 6이야. 나눠주면 5% 매집이 들어온 거야. 5% 매집이 작년 10월부터 들어와서 이 슈팅이 나온 건데 공매도가 한 방에 무슨 뭐 5%씩 때리나? 공매도 회사 뭐 파산될 일 있어?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수급이 들어오면서 슈팅이 나오고 기술적으로 완벽한 위치에 있는 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목표 주가 봐봐요. 지금 계속 상향이죠. 이제는 80만 원까지로 이미 다 상향해 드린 거야. 지금 67만 4천 원이야. 앞으로 12만 원 더 올라와 80만 원. 대박이죠.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캔들에 대한 기준점. 제발 좀 이런 수익 범위를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가져가십시오. 오늘 딱 선착순 몇 명? 30명입니다. 마지막 날에 더 이상 울고불고 난리쳐도 시가총액 10위까지 올라온 종목에서 올해 그 짧은 기간에 더블 그리고 2월 11일부터 정확히 50%의
변동성의 확장, 수익의 확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내가 검색기를 맨날 무료로 드려야 되는데. 핸드폰 지금 꺼내시고요. 핸드폰 꺼내세요. 꺼내셔서 카메라 모듈로 바꾸세요. 사진 찍는다 생각하시고 카메라를 켜세요. 그리고 여기 QR코드에 갖다 대세요. 링크 나오면 빨리 신청하십시오. 내일 돼서 땅을 치고 후회하고 이거를 놓쳤어요. 금양을 놓쳤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놓쳤네. HMM을 놓쳤네.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QR코드 샵 3989 빨리 문자 보내시든가. 누가 빠르겠어요? QR코드가 빠르겠죠. 이쪽이. 샵 3989 문자 보내는 것보다. 선착순 30명입니다. 잠시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 종목 검색기의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제가 아까 강조했던 종목이죠.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요, 오늘 같은 이런 가뭄 같은 날 단비 같은 종목인데요. 1월에부터 저희가 계속 짚어왔지만 2월에만 6번, 7번 짚어냈던 종목입니다. 만약에 어제라도, 지난주라도 가져가셨더라면 이런 상승분 다 담아가셨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1월 2일에 저희가 34만 원에 진입을 해서 정말 2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 96.5%나 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종목 다 불기둥 AI가 짚어냈다고 저희가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불기둥 AI 오늘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딱 생방송 중으로만 또 선착순 30분께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 보이시죠? 우선은 먼저 휴대폰을 꺼내 주신 다음에요. 휴대폰의 기본 카메라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본 카메라를 QR코드 앞에다가 가져다 대시면요. 영어로 된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그 링크 한 번만 눌러주시면 바로 무료로 신청할 수 있도록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나는 QR코드가 너무 어려워요 생각하시는 분들은 좌측 상단에 보이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그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QR코드와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활용하셔가지고 오늘 무료로 나눠드리는 검색기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 검색기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고도 다른 종목들을 많이 짚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인지 대표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세요. 자, 검색기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검색기. 증권카드 럭키증권입니다.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언제적 럭키증권인지. 럭키증권이 사명을 바꾼 기준이 90년 초반일 거예요. 그렇게만 따져도 뭐 30년이 훌쩍 넘죠. 어찌됐든 이 카드는 39년 된 카드입니다. 누구예요? 윤정두입니다. 오늘도 방송 보셨겠지만은 방송 보시는 중이지만 시가총액 조 단위 이상 또 극대형주 위주에서의 수익 범위가 다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39년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시장에서는요 어떻게 알려져 있어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실전 투자 고수다. 대우증권이 증권사 1, 2위를 다투었죠. 그 대우증권. 그 대우증권에서 5만 명이 참여한 실전 투자 대회, 실제 계좌 가지고 대회를 운영하는 거. 그중에 1억 리그에서 1위를 하는데 수익률이 7,681%. 이런 타이틀이요. 이게 우리나라 기록 1위뿐만 아니라 세계 기록이에요. 단기간에. 이런 타이틀이 몇 개? 7개가 있다. 파생 포함 그것도. 파생하고 주식하고 다 포함해서 7개나 타이틀이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타이틀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2005년도에 벌써 1000포인트 시대에 맞는 전략 좀 잡아주십시오. 라고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지금의 KRX가 윤정두를 딱 집어서 초청을 해서 금융사 대표이사분들만 오셔서 강의하는 곳인데 증권사 또 금융사 자산운용사 이런 쪽 대표분들만 모셔다가 하는 강의 부분을 윤정두를 초청해서 2005년도에 이미 검증 끝났다는 거죠. 뭐 가문의 영광이지 뭐. 그랬더니 대학에서 대학 강의해달라고 연락 오죠. 우리나라 뭐 수많은 대학 가서 강의를 해. 또 우리나라 증권사
모든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해. 도서 10권은 교육 교재로 다 쓰여. 그리고 2000년 초반에 동영상 교육 좀 올려주세요. 동영상 교육 제작해서 증권사 홈페이지에 전부 올려드려. 40강씩. 그렇게 검증돼 있다 보니까 초창기 HTS 만들 때 윤정도를 모셔다가 이거 어떻게 수식을 넣어야 될까요? 이번에는 코로나 지나고 나서는 또 난리가 났어요. 종목 검색기가 우리나라에 수천 개가 있는데 하나도 안 맞아요. 대표님이 좀 만들어주세요. 아우, 난 만들 줄 몰라요. 귀찮아요. 그러시면은 도서 10권에 대해서 내용을 압축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동영상 수백 시간 있는 거 내용 좀 압축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본사에서 금융공학 박사 분들이 대표님 수식을 넣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검색기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최고 검색기를 만듭시다. 결론은 30가지가 넘는 수식을 교육 내용을 압축해서 보내드렸더니 금융공학 박사분들이 본사에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넣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여러분들 핸드폰에 증권거래 하려면 다운받잖아요. 다운받으면 밑에 이렇게 뭐 뜨잖아. 현재가 뭐 주문하기. 근데 종목 검색기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불기둥 AI 그랬더니 갑자기 금양이 그냥 빵 터져 나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빵 터져 나와. 더블 공략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그냥 빵 튀어나와서 더블이 가네. 시가총액 10위까지. 시장 주도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오션이 오늘도 결국은 눌렸지만 장중 4%의 폭등이 막 나와요. 삼성중공업이 날라가. 장중 세력 주세요 그랬더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냥 막 튀어나와. 세력 매집주 주세요 그랬더니 두산에너빌리티가 우리나라 쌍끌이 순매수 1위잖아요. 그게 막 튀어나와. 지금 얘기한 게 전부 시가총액 1조 이상, 시가총액 10위, 20위 이런 종목이 다 튀어나와요. 어떤 식으로? 검색기야. 핸드폰에 들어와 있는 검색기야. 종목 좀 줘봐라. 띠용 어떻게 나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15만 원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24만 5천 원입니다. 이게 작년 상반기예요. 이렇게 튀어나오더니 결국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또 뭐예요? 고점을 못 잡겠어요. 난 잘 사는데 이번에도 윤정도는 공매도 걱정하지 말라 그러지. 채널 돌리면 99%가 공매도 때문에 그냥 방산 다 무너질 거라고.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이런 식으로 수익 보전, 손실 보전, 손실 제한 다 해서 전략이 나와요. 목표치가. 그런 흐름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상반기에 15만 원, 21만 원 그리고 나서 탈퇴 신호가 명확히 나와줘요. 탈퇴! 띵동 탈퇴입니다. 소리까지 나. 그 다음엔 다시 25만 원까지 올라가서 24만 원대 차익 실현했던 부분이 21만 원대. 그렇게 크게 밀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강하니까 다시 올라가는 거지. 다시금 또 탈퇴 25만 원대에서 차익 실현 얼마? 24만 원대 차익 실현. 근데 안 밀린다니까. 다시 25만 원의 매수 신호 나와. 안 밀려. 그만큼 강하다는 거야. 요 7월 30일 날 33만 원을 찍고 조정이 나옵니다. 33만 원을 찍고 27만 원 수준까지. 이럴 때 다 매도 신호가 나오고 검색기에서 재차 편입의 기준에 매도 신호 다 나왔잖아. 7월 30일 실적 발표 나오고. 재차 편입 기준에 설정 범위들이 잡혀요. 28만 원, 29만 원, 30만 원. 올해 1월 2일 날은 34만 3천 원 나오고 40만 원, 47만 원, 56만 원. 47만 원이 언제? 2월 11일입니다. 45만 원부터 나온 거예요. 제가 캡처가 늦은 거야. 여러분들이 갖고만 계셨어도 65만 3천 원입니다. 어때요? 그 흐름에서 나오고 요 자락이 정확히 2월 11일이라고. 이 거래 1조 터지고 이 자락이. 이 캔들 자체가 작아 보이죠? 이게 50% 올라오는 건데 작아 보이잖아. 그리고 나서 슈팅. 와우. 더블이야 더블. 시가총액 10위짜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지금 귀 따가워요. 30명 드린다고 그랬는데 뭐 지금 거의 다 찬 것 같아요. 추가 20명. 시간 얼마 없어요. 빨리 신청해서 내일 이 시간에 또 땅을 치고 어제 받았으면 금양, 그저께 받았으면 에코프로버티, 지난주에 받았으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걸 다 놓쳤어요.
윤정도는 2차 전지 별로라고 얘기하는데 검색기 막 터져 나와요. 그리고 슈팅이 막 나와요. 와, 나도 이런 종목 검색기 갖고 싶어요. 땅치 구애하지 말고. 선착순입니다. 추가 20명이에요. 지금 빠르게 신청하시고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는 그러면 오늘 최근 어떤 종목이 떠서 어떻게 난리가 났는지 그 부분을 마지막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아까 얘기를 해주셨던 종목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들 나눠주셨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 그리고 이렇게 상승한 종목들 다 불기둥 AI가 짚어낸 건데요. 이 불기둥 AI는 오늘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지만 생방송 중으로 또 선착순으로만 나눠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의 기본 카메라를 QR코드 앞에다가 가져다 대시면 되고요. 만약에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좌측 상단에 보이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기둥 AI도 챙겼겠다. 이 불기둥 AI가 골라낸 종목들 더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세요. 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 그럼 윤정도는 누적 수익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오늘 당장 뭐가 올랐는지가 강조가 돼야 뭐 다운을 받든 검색기를 신청하든 금양이 올랐는지 HMM이 올랐는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올랐는지 시청자분들도 모르고 방송 진행자도 모르고 뭐 하려고 누가 신청하겠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걱정 마십시오 했는데 오늘 2% 올랐다 0.9% 올랐는데 그게 뭐 자극이 되나? 여러분들이 자극을 받고 와 능동적으로 이런 종목이 터져 나와서 내가 편입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면은 그렇다면 빨리 무료일 때 마지막 무료일 때 내가 신청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기준이 잡혀야지. 시황이고 뭐고 뭐 시황이 맞아. 오늘 여러분들 핸드폰 보면 다 나와 있잖아. 몇 종목이 올랐네, 몇 종목이 빠졌네. 포털 사이트 가면은 거기 다 나오잖아요. 뭐 이 종목이 왜 올랐네, 저 종목이 왜 내렸네, 시장은 왜 빠졌네, 다 나오잖아. 근데 그 해석이 맞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 때문에 오늘 조선이 밀렸나? 이렇게 훌륭하게 올라왔는데 하나오션이 종가에 밀려 내려갔지만은 하나오션의 장중 4.52%의 강세와 사상 최대치 고점을 향해 가는 52주 신고가 랠리에서 고점 대비 10% 밀린 게 이게 조정이에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시황이나 공매도 얘기를 할 이유가 없잖아. 윤정도가 해석을 해주는 내용 빼고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폭등 나왔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HMM, 금양이. 특히 금양, 포스코 인터내셔널 2차 전지 부분을 윤정도는 그닥 긍정적으로 평가해드리진 않는데 어찌됐건 변동률이 19%, 12% 나오고 있으니 검색기만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갖고 계셔도 윤정도가 아니라고 해도 터져 나오는구나. 그 기준 잡힐 거 아니에요. 그래야 다운을 받는 거지. 현대 로템이 얼마냐고 5만 원부터 떴잖아요. 2월 달 들어서 2월 6일에 6만 원이야. 이게 얼마? 9만 원대 중반까지 올라와요. 근데 오늘 찔끔 밀려서 고점 대비해서 밀린 게 10%도 안 돼요.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고 하루만 나와 2월 7일 날 또 나와. 현대로템입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얼마? 45만 원. 2월 11일을 얘기하는 거야. 올 초도 아니야. 2월 11일. 그럼 윤정도는 이렇게 훌륭한 방산 또 하나오션에 6만 원? 이거 그냥 슝슝슝슝슝 올라 8만 원대 훌쩍 넘기잖아요.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거고 요 내용이 쭉 진행되고 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일 수익률이 가장 섹시하지 않겠어? 당일 수익률 상승은 언제 누가 얘기하나? 에? 당일 수익률 상승 범위를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놓고 보실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의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HMM이 오늘 왜 슈팅이 나왔어요? 미국의 정책 기준에서의 슈팅이죠. 중국의 선박 관련된 해운 업황 관련된 내용들 미국이 이 빈정상하는데 라는 표현?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전쟁하자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얘가 오늘 거래대금이 5천억 터졌습니다. 내일장 공략주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넣을지. 근데 결국은 넣지 않았죠. 왜요? 첫 번째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슈가 수급이 들어오면서의 흐름이란 말이죠. 근데 수급의 비중이 크지 않아. 그래서 오늘 20시에 교육을 해드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금양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아닌 2차 전지의 그 누군가가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슈팅이 나오면서 거래 대금이 최상단에 놓여져 있어야 돼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신고가가 눈에 보이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실리콘2가 거래가 실리면서 그나마 HLB는 거래가 그닥 실리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상승에서 금양과 HMM 꼬리 달렸지만 삼성중공업, 조선주의 흐름 또 거래대금 최상위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이걸 보는 거예요. 2차 전지가 대장으로 뜨려면 이 위에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나머지 부분 그런 고단수적인 어려운 내용 말고는 결국 오늘 상승 종목이 금양이 검색기에 이틀 연속 떴다라는 거 그런 게 강조가 돼야 그럼 나도 금양을 편입하기 위해서는 검색기를 봐야 되는구나. 포스코 DX 얘기 쏙 들어갔죠. 포스코 DX 연속적인 상승과 함께 여러분들의 슈팅 범위를 잡아준 포스코 DX가 상한가 찍고 그 다음날 또 터져 나온 거 아니에요. 상한가 찍고. 그리고 오늘은 거래가 급감하면서 멈춰져 버렸다고. 금양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아니니까. 다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현재 블록딜 단행했던 과거 블록딜 단행했던 단가에 들어와 있다는 것과 그리고 수급이 누적적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라는 거. 그 부분이 강조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수급을 한 번 더 넣어드렸죠. 거래만 좀 더 실리면 2차 전지가 아닌 개별주로도 볼 수는 있다. 다만 리스크 관리는 철저히 한다. 아시겠죠? 기준거래량 설정 보셔야 됩니다. 저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항상 이 시간에 함께하고요. 20시에 온라인상에서 함께합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였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이 불기둥 AI가 포착해낸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금양, 지난주 금요일에 방송을 해드렸는데 그때만이라도 가져가셨더라면 오늘 오른 이 20%의 상승분 담아가셨을 수 있겠죠. 이렇게 저희가 불기둥 AI가 포착해낸 종목들은 계속해서 빨간불 켜고 있다라는 모습을 계속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이 불기둥 AI 오늘 선착순으로 생방송 중으로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의 기본 카메라를 열어주시고요. 그 기본 카메라를 QR코드 앞에다가 가져다 대시면 이렇게 링크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슬슬 방송도 마무리 지을 때가 다가왔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더 밝아질 내일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